아동 청소년인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건 물론 우리가 학업이라든가 또는 가정의 환경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독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대부터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이 자녀가 가출을 한 것과 자기 임의대로 가출을 한 것과 독립을 하는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출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독립이라는 건 일단은 내가 아직은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자, 이때 이 아동 청소년인 자녀가 독립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구에게인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 간섭과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이 가정을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부나 학업에 관련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공부나 학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멈추고 그렇게 즐겁게 나름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한번 살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독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점, 부모로서 자녀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며 사전에 미리 해결을 해놓을 거며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독립을 왜 해야 되는지는, 왜 하려고 하는지는 일단 그 다음에 차지하더라도 했을 때, 독립이 되었을 때 그래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 문제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자녀가 독립을 했을 때 자녀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과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 해결, 그리고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니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때 한 번쯤은 이렇게 부모님의 관심과 의식주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건강하게 심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거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오는 이 자녀들의 심리 습관이 형성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을 해서 부모님의 통제거든요.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만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즉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아실현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아실현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양육법이나 교육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게 사전에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을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책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 때는 이 독립된 자녀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점은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녀가 독립을 해서 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자녀가 부모가 양육하면서 형성되었던 그런 심리 습관 또는 심리 습관 문제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독립이 돼 있는 상태니까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서, 양육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심리의 습관 또는 심리 습관 문제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의식주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의식주를 지원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알바해라. 이거는 완전 독립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분가예요. 분가 말 그대로. 그래서 독립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독립이 되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자아실현을 해나가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지원은 부모님한테 받고, 이게 의존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자아실현만, 즉 자기 자신이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는 이런 의존된 상태에서 자아실현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독립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자아실현의 권리를 갖고 책임은 부모님이 져라 라고 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된 자녀들이 왜곡된 심리 습관 그리고 의존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것이 매우 강해지게 되고 의존 습관이 형성되면서 심리 습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독립한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장 후에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예 이 독립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들에게 의존하면서 살거나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점을 한번 부모로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독립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자, 이제 원인도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독립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자녀가 독립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녀가 독립하고자 하는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녀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분석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독립이 해야 돼. 이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나 독립해도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구나 해서 자녀 스스로가 독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만일 반드시 자녀의
자녀가 독립하겠다는 이걸 꺾질 못하고 꺾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독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독립했을 때 문제와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한 거를 반드시 부모로서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독립했을 때 이 권리가 변하는 것, 즉 아동 청소년의 이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하는 이 권리가 자아 실현의 권리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이런 권리의 변화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독립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야 자녀 스스로가 독립을 했을 때 문제라든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도 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어떻게 갈지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기치 않았던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와 약속. 그래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럴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체 질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예방을, 물론 당연히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와 그에 따르는 예방, 그리고 범죄와 관련되는, 왜 나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의 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 문제, 사건 사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범죄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이 됐거나 할 때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해진다? 그럼 부모님과 의논하는 체계 문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자녀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됐던 이 사건 사고의 문제가 됐던 범죄의 문제가 유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언급이 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또는 발생을 했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즉시 부모와 의논을 해서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건 부모님과 의논됐고 부모님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독립하는 자녀에게 언제든 부담을 갖지 말고 가정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도 이를 충분히 느끼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이 이해를 하고 부모님과 의논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독립을 하게 됐을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애매하다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부모와 의논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성장이 돼야 된다는, 이게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애들이 독립하게 됐을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독립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독립을 하게 됐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독립은 안 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해버리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됩니다. 나빠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걸로 인한 파생되는
역효과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를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자녀와 어떠한 대화를 나눠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안돼가 아니라 그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너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가 또한 그거를 느끼고 알고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하게 됐다. 그러면 독립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가정으로 바로 복귀한다라는 그런 약속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아이들의 입장,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독립을 생각했던 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뭐하고 했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서 독립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독립을 했다 다시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했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시행착오의 과정으로서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 얘기하고 또는 내가 독립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모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의논해 가면서 했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자녀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경험치로서, 그래서 심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요 점을 유념하시고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자녀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독립이 안 돼가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자녀들이 독립은 열망은 되게 더 강해지면서 하지 말라면 더 강해지니까 이게 강해지면서 스스로가 자칫 잘못하면 독립했다는 말을 했다가 부모님이 강요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가 가출을 해버리는 더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아동 청소년인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면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성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자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